네, 안녕하십니까. 깡새 인사이드 강지훈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이제 아무래도 미증시의 급락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출발 자체는 상당히 낮게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이제 앞전에 박스권 하단 자리가 정확하게는 2615포인트인데 이 가격대를 아침에 지지를 밟아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던데 확실히 이제 시장에서 여전히 차별화가 이어진다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실적 관련된 쪽이라든지 업황 개선이라든지 정부 정책 기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지수가 지금 현재는 반등이 좀 나온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코스닥이 1.7% 정도 하락하고 거래소가 1% 전후의 하락으로 좀 더 올라갔다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박 잘하긴 잘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우선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는 있지만 규모 자체는 그게 크지가 않다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거래 대금도 약간 증가를 한다 되고 있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상태에서의 거래 대금 증가란 부분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되겠죠. 그다음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장 초반에는 선물에서 매도를 한 4,200개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외인들이 소폭 매수로 전환했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앞전에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 누적 매도가 가장 많았을 때가 3만 개였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3만 개까지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는 축소가 된다 되겠죠. 그다음 베이시스는 아직까지는 좀 약한 그런 케이스를 보여준다 된 것은 뭐 비슷하다 정도. 그리고 환율은 뭐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워낙에 강세를 보여준다 이렇게 된다. 환율이 지금 정확하게 고가가 어디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며칠 지나고 나야지 방향이 좀 더 확실히 고가를 찍었는지 아닌지 나와줄 것 같은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시장 전체적으로는 불안 심리가 좀 커진다 정도 이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 현재 미선물이 오늘 어저께 미증시가 끝나자마자 사실 1%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현재는 소폭 강세를 보여준다 되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어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세워주기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이 소폭의 강세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재는 소폭 약세 나와진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가 실적 시즌에 맞춰서 실적을 잘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거 실적 발표를 했죠. 하이닉스는 실적이 예상치를 하했다, 이렇게는 되지만, 현재는 이제, 10만 8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그래서 하이닉스는 밸류적인 부분을 볼 때는 10만 5천 원 전후면은 충분히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제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 외적으로가 오늘 뭐 LG 넥슨 같은 경우가 실적이 영업이익 컨센서스 대비해서 2배 이상 나왔다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 되고 그다음에 조선 쪽은 이제 실적하고 약간 무관하겠죠. 실적보다는 완전히 수주 업황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라서 이쪽이 강세를 띄워준다 되고 2차 전지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호예수가 해제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테슬라의 주가 급락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좀 불안하다 갈 수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반등이 잘 나온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트론을 비롯한 제약 쪽에서도 일부 강세가 이어진다 되고요. 의료 쪽도 오늘 소폭의 강세가 어제 이어서 이어진다죠. 그다음에 자동차 쪽도 여전히 강하다 되겠죠. 자동차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잘 들어오는 케이스나 이쪽 역시도 현재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인다 되고 원전 관련주들이 요번에 좀 빠졌던 부분에서 오늘 역시 반등이 나온다 됩니다. 그 건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에서 강세를 보여준다 되는데 그 외적인 건설주들도 오늘 보합권 전후까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띈다가 됩니다. 반대로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것이 은행, 보험 같은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들인데 이 부분은 어저께 미국에서의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되죠. 그러면서 오히려 좀 차익이 떨어진 모습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그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차기 정부에서 이제 요금 인하 정책을 다시금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은 부정적이 된다 될 것이고 어저께 이제 화학 쪽에선 대한유화가 실적 발표했지만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이 화학주들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수 유통이라든지 이런 쪽은 대부분이 이제 아침에 시가 대비해서 양봉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약세 그리고 게임 쪽하고 그리고 인터넷 이런 쪽이 저점을 깨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아직까지 이쪽은 실적보다는 성장 중심으로 갔던 쪽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하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게 되면 수급에서 외인들이 이제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정도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앞전에 이제 외인들이 선물 쪽에서 가장 많이 매도했을 때가 장중에 상반기까지 나타났었다 데다가 마지막에 좀 줄었었다 되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3만 개까지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은 다시금 소폭 축소를 한다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지금 선물 쪽에서가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고 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청산할 때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나마 이제 오늘 시장에서 아침부터 좋았다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작하자마자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옵션에서 하방 포지션을 굉장히 강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기관과 외인 둘 다 동일하게 상방 반등 포지션을 잡아줬었기 때문에 현재 포지션을 봤을 때는 시장에서 오늘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쪽에 조금은 옵션 포지션에서 무게를 실어준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제 2615포인트 전후 딱 이 라인대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지지가 받아준 케이스인데, 오늘 이제 거래 대금의 증가가 좀 강하게 실려준다가 되면은 신뢰도 좀 더 높아진다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서 움직이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기는 좀 이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역시나 중간 마디 자리를 올라가는 게 현재는 안정감을 가장 높여줄 수가 있다 되는 건데, 우선 내일까지는 이제 미증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하려는 과정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줘서 우선 어저께의 하락 부분까지는 메워주는 모습을 내일 보여주느냐 이거 더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하락이 강하게 나왔지만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의 고가와 저가 딱 중간 가격 정도가 되는 위치이자 앞전에 갭이 있었던 자리였는데 이 라인대에서 현재는 지지를 받아준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적인 쪽에서가 저가 매수, 특히 IT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온다. 제약도 마찬가지고요. 자, 기존에 있는 매매 쪽 보도록 하죠. 기존에 있는 매매 쪽을 보게 되면 뭐 매도가 나가거나 매수가 들어가나 이런 건 없었죠. 그래서 우선은 현대제철부터 보게 되면 현대제철은 현재 어저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상태에서 이제 42,300원 정도 현재 보합권 전에서 움직인다는데 종가 기준으로 익절 가격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기아도 현재는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인다.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목표가 그대로 유지한다로 가시면 되고, 올해 삼성전기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익절 가격이 이제 16만 2천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6만 1,000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되겠죠. 그 종가 기준으로 간다.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효성 첨단 소재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역시 손절가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된다. 현재는 손절가보다 조금 내려와 있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 1%대 하락을 보여준다 정도. 그리고 DLNC를 비롯해서 건설주도 전체 보합권 전후 정도 큰 차이가 없고요. 두산밥켓도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강밥에서 움직인다 정도고, 현대백화점이 이제 오늘 한 1.7% 정도 하락한다 되죠. 현대백화점도 손절가 기준, 종가 기준으로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SK이노베이션이 한 2% 정도 하락한다 되면서 매수가에서 소폭 내려왔다는데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MN 역시 아침에 소폭 약세 하락을 낮게 출발해서 현재는 1%대 하락을 보여준다. 그래서 매수가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자,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효성 첨단 소재 좀 보도록 하죠.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이제 1.7% 정도 약세를 띄운다는데, 종가 기준의 손절가가 48만 4천원이죠. 그래서 어저께 딱 4,500원에 마감되었는데, 오늘 이제 낮게 출발했다 됩니다. 그래서 낮게 출발하면서 지금 현재 앞전에 박스권의 하단 자리, 이 라인대를 현재는 지켜냈다 정도로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올라가서 마감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실적 발표가 삼성전기에 들어있었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가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앞전에 익절 마진 노선이 16만 2천원이었는데 어제 딱 2,500원 끝났죠. 그래서 이 라인대를 올라타느냐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아침에 저점을 만들고 올라왔다라는 자리대가 최근 들어서의 상승 추세 라인대 하단 자리대 지켜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재차 모양을 위쪽으로 방향을 잡아줄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산 밥켓까지도 오늘 실적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매수했던 가격대 밴드에서 등락을 보이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낮게 출발하면서 앞전에 요 직전에 고가 라인 때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현재는 반등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도 실적이 양호하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44,000짜리 때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 정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현재 뭐 불안하다라는 부분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
자, 여기서 뭐 경계감을 가진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 실적이 워낙에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쪽, 그리고 업황 자체가 2분기 이후에 더 좋아지는 쪽, 이쪽으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이 된다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개인들 자금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공통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단 자리를 우선 지지를 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쪽인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바닥을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중심에 서는 종목군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부분도 상대적으로 성장이라든지 밸류 부담을 느껴서 하락한 쪽보다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수 자체적인 바닥 여부는 내일 하루 정도 최소한 더 확인해야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깡생 인사이드 지수의 움직임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박스권 하단의 지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기 바닥 여부를 내일 판단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지금 11시 구간 끝나가는 중에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15일의 기다림 끝에 내일 거래 재개되는데 움직임 그리고 투자 판단 계속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